보시오. 자, 마이크스 몰리가 뭐 실험한 사람들이야? 에테르. 그치. 에테르가 있다를 증명하려고 한 실험이지. 네. 이들은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려고 한 과학자들이야? 파동성을 증명하려고 한 과학자야? 파동성. 그런데 입자성을 증명해버렸지. 네. 의도와 상관없이 노벨상. 이런 것도 성공을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야. 알겠어? 니은 봐보자. 자, 시간은 항상 같다.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같지 않아야 돼. 맞지? 네. 근데 없다는 거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왔어. 그 다음에 디귿. 부끄럽지? 네. 결과는 에테르를 통해 전파되는 게 아니다로 결론이 났어. 그지? 그래서 기억만 답이야. 뭐 이런 거 틀리면 사람도 아닌 거야. 몇 명이야 사람도 아닌 애들. 아, 좋았어. 비슷한 명 있구나.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 두 가지. 일단은 보는 좌표계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원리야? 상대성 원리. 그 다음 어느 좌표계든 빛의 속도는 c다. 빛보다 빠른 건 없다. 오케이, 5번. 여기는 출발이 좋아. 자, 일단 움직인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자동차가 광속의 속도로 움직인대야. 자, 이 나무가 A, B가 누구 좌표계냐? 민수냐, 영이냐? 민수 좌표계다, 저건. 그지? 민수랑 같은 정직인 거야, 쟤들은. 네. 알았지? 그러면 저 A에서 B까지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부른다? 고유거리. 그렇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나무 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순간 관찰했을 때 동시에 번개가 치는 거로 누가 봤다는 거야? 영희가 봤어? 민수가. 민수가 봤어? 글을 잘 읽어봐. 나무 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순간 관찰했을 때 영희가 본 거잖아. 영희가 정지계야, 운동계야, 그럼? 운동계. 어휴, 멋지다. 아예 틀렸다. 영희가 봤는데 정지. 아, 맞네. 영희가 봤대잖아. 그럼 영희가 무슨 개야? 관찰. 그래, 정지. 야, 이러다가 잘하면 사법계 뭐 별거 다 나오고 소화계, 응? 이러다 기관계 뭐 다 나오겠다. 예. 영희가 봤대잖아. 그지? A, B에 동시에 번개가 치는 것으로 봤대. 알겠어? 예. 그럼 영희는 누굴 향해 달리고 있냐? B. B를 향해 달리고 있으면 B 사건이 먼저 보이겠지. 예. 여기서 번쩍한 빛이 이렇게 올 거니까. 예. 그렇지. 그렇다는 거는 이 빛이 먼저 와서 얘는 이쪽 거리가 더 동시에 오려면 얘가 봤을 때 정확한 거리가 똑같다면, 봐봐. 같은 거리에 있는 순간 관찰했을 때 A, B에 동시에 번개가 쳤다고 그랬잖아. 네. 이 번개가 친 사건은 어떻게 보인다? 둘이 같이 보이는 거야.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일단 기억. 영희가 볼 때 민수의 속도는 왼쪽으로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지. 네. 영희는 무조건 정직이니까. 그 다음에 민수가 A에 먼저 번개가 쳤을까? 얘도 동시에 친 것처럼 보일 거라고. 됐지? 영희가 볼 때 B에서 오는 빛의 속력이 A에서 오는 빛의 속력보다 빠르다? No. 조심해라.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 무조건. 알겠지? 조심해라고 했어. 분명히 디귿 틀려갖고 오면 죽는다. 빛, 이 속력이 나오면 무조건 동일하다. 알았어? 자, 4번. 관측자 A가 보았다. 누가 정직이라고? A죠. 그럼 A가 보았다라고 했으면, 자, 우주선의 길이를 내가 물어봐. 출제자가. 우주선의 길이는 B가 봤을 때 무슨 길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실험을 누가 했냐? B에 있는 애가 했잖아. 그럼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고. 이해 갔니? 그럼 누구 시간이 더 짧을까? A, B 중에. 실질적으로 B가 관측한 시간이 더 짧아야지 실험을 그 안에서 했다니까. 기준이 A가 봤을 때 짧고 B가 봤을 때 누가 짧고 이게 아니라 실험을 한 자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무조건. 만약에 A가 여기서 실험을 하잖아. 뭐 양쪽 등 놓고 그럼 얘 시간이 고유 시간인 거고. 알았어? 그러면 반드시 출제자는 상대방에서 이 시간을 측정하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얘가 얘를 봤을 때라는 거지. 알았어? 그럼 얘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얘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그러면 얘도 빛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얘는 빛이 이렇게 보일 거지. 그럼 빛의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 속력은 똑같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지. 그 시간이 얘가 더 빨리 흐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왜?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겠지. 근데 이 안에 있는 B는 어때? 뿅뿅 끝나잖아. 자, A, B가 각각 측정한 빛의 속력은 같다. 이 커피 아저씨가 맞았지? 됐다. 그 다음에 A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이 B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보다 커야죠. 빠르게 흘러야 된다고. 다음에 A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B가 측정한 길이보다는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게. 항상 고유 길이보다는 관찰자가 봤을 때, 정지기계가 봤을 때 길이가 수축된다. 알겠죠? 3번은 근데 답이 에? 설마 상대 속도를 봤다고 니은이? 그렇구만. 지금 이거 상대 속도를 낸 거구만. 왜 이 사건은 민수랑 민수가 일어난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동시에 나무 A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거리에 같이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달리고 있어. 그지? 그럼 이거는 봐라. 동시에 번개가 쳤다면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거리가 같다는 표현이었다면 여기 거리가 어때야 돼? 멀어야 돼. 그렇지. 근데 거리가 같다고 했지. 그럼 사건이 다르게 일어났네. 지금 보니까. 그지? 다르게 일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얘는 다가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건데 얘가 봤을 때 동시에 도착할 것처럼 느꼈다면 얘가 먼저 터져서 빛이 와야 돼. 나중에 터지고. 니은 맞네. 오케이. 그래. 저런 사건이 그래. 맞아. 얘 만약에 봐라. 민수 같은 경우가 이 사건의 동시성을 봤을 때 A, B에 동시에 떨어진 것처럼 봤다. 민수가 같은 좌표계에 있잖아. 나무랑. 그럼 쟤도 똑같이 봐야 되거든. 저 사건이. 뭐 어때볼게. 저거는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다. 니은 맞다. 다음 5번 보자. 자, 철수와 영희가 민수가 3명 있다니? 이렇게 봤을 때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민수가 봤을 때 얘들아 동일한 우주선이니까 누가 더 수축이 많이 됐을까? A, B 중에 철수, 영희 중에 어느 우주선이? 당연히 영희께 수축이 많이 됐고 시간도 천천히 흐르겠지. 상대적으로 철수가 민수를 보고 영희가 민수를 봤을 때에 그 시간도 천천히 흐를 거야. 그지? 다시 말하면 민수가 철수를 본 시간하고 철수가 민수를 본 시간이 같을 거라고. 천천히 흐르는 정도가. 자, 그런데 철수는 영희를 향해 빛을 비췄다. 저 빛의 속력 물어보겠지. 빛의 속도 얼마일까? 예, 무조건 C야. 알았냐?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틀린 답이다. 무조건. 요런 건 제껴라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철수와 민수가 측정한 시간을 봤거든.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누가 시간이 더 짧겠냐? 속도가 얘가 빠르잖아. 그지? 길이 수축도 얘가 더 작게 일어나겠고. 무슨 말이냐? A, B는 누구 좌표계에 있냐? 민수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철수가 움직이든 영희가 움직이든 민수와 A, B는 운동계 쪽이야.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근데 더 많이 수축되겠지. 영희가 봤을 때. 근데 속도가 빠를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 T1, T2라고 했으니까 철수, 민수. 그 다음에 영희가 관측한 게 T3. 그죠? 그럼 T1, T2. 철수와 민수가 측정한 시간. 지금 같은 경우는 민수가 고유거리지. 네. 기잖아. 그렇다면 철수의 우주선이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면 누구 시간이 더 적게 걸려서? 철수 시간이 더 적게 걸려야 되겠지. 맞지? 왜? 얘 시간보다 얘 시간이 적게 걸려야 되겠지. 시간이. 알았냐? 얘는 이건 고유 거리인데 얘가 봤을 땐 길이가 수축이 일어나서 얘가 금방 시간이
지연될 거. 짧게 걸린다는 건 지연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어차피 니네 이 거리 누가 더 거리 수축이 잘 일어나? 영희하고 철수 중에? 그러면 얘가 더 작아야지 당연히. 이거 맞는 소리야. 오케이? 다음 6번. 요게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야. 상대 속도. 알겠냐? 6번 보면 누가 실험을 하고 있냐? A가 실험을 하고 있지? 이때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겠지. 맞지? 자, 그런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세 번째 줄까지는 이 실험을 하고 있어요 라고 부른 거고, 거리가 같다는 소리는 없어. B가 측정할 때라고 했어. 광원에서 방출된 빛, 여기 띵띵 움직이겠지? 양쪽으로 빛이 쭉 퍼졌을 때, 관측자 B는 누가 먼저 도착한 것처럼 보이냐 이렇게 조건을 줄 거란 말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거야. 중요한 건 누가 측정할 때 A가 측정의 길이가 L0다라는 건 이건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라고 해서 얘가 바라본 거거든, 이걸. 그치? 그러면 PQ에 동시에 도달한다면 얘가 움직이는데 빛은 양쪽으로 갈 거란 말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거리가 같다면 어디에 먼저 도착하겠냐? 와우, 멋진 놈인데. 자, 빛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P가 먼저 도착하겠지? 측정기가 PQ라고, 이 사람들아. 야, 니네 얼굴이 여기 있는데 얼굴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알았냐? 근데 얘는 움직이고 빛은 자기 고유 속도 C로 움직이잖아. 이 광원 입장에서는 P는 다가오냐 멀어지냐? 얘는. 그리고 얘가 먼저 도착하겠지. 같은 거리라면. 근데 얘가 봤는데 동시에 도착한다며. 그럼 누구 거리가 먼 거야? P 거리가 먼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어본 거라고. 알았냐? 이런 상대적인 말을 조심하라고. 오케이, 바리? 그러니까 관측자 A가 측정할 때 방출된 빛은 누구에 먼저 도달하는데 Q에 먼저 도달하겠지. 거리가 가까울 거니까. 맞는 설명.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0보다 짧다. 길이 수축. 다음 B가 측정한 빛의 속력 웃긴다. 이거지. 똑같다는 거지. 알았어? 빛의 속력은. 자, 7번. 자, 미온은 렙톤이지 메톤. 전자, 뮤온, 타우온. 이것들이 렙톤이잖아, 경입자. 이 경입자는 헬이 될 때 잠깐 사라졌다.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네, 순간적으로. 근데 얘가 저 높은 곳에서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이 지표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걸 설명을 못한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H는 무슨 길이? 그렇지. 누가 측정한 거야? 관찰자. 여자야, 남자야? 네. 남자들은 여자로 보고 싶고 여자는 남자라고 보고 싶겠죠. 전 딱 보니까 아줌마. 같은 남자. 자, 이게 이 관찰자의 같이 있는 거리가 고유 길이면 뮤온 AB가 보면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 누가 더 많이 일어나겠냐? B가 더 많이 일어나겠다. 속도가 빠르니까. 이해 갔어? 그럼 시간 지연도 천천히 흐르겠지. 그래야 그 얘기야, 지금부터. 관찰자가 측정할 때 H는 이거보다는 길어야죠. 그죠? 얘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인데 항상 고유 길이는 관찰자가 본 길이보다는 길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는 길다. 다시 지표면에 도달하는 순간 붕괴하는 뮤온은 A다, B다. 생각해봐요. 붕괴하는 시간까지가 T0라고 써 있어요. 알겠습니까? 붕괴하는 시간까지 T0인데 A 중 하나는 도달한 순간 붕괴하고 다른 하나는 전에 붕괴한다. 무슨 말이지? 붕괴하는 시간은 똑같을 거야. 그지? 똑같은 시간에 미온은 붕괴하거든. 같은 미온이니까. 근데 누가 지연이 많이 되네, 적게 되네, 천천히 되네, 빨리 되네, 누가 먼저 붕괴될까?
빨리 흐르라고 먼저 분거해야 되지. 이 말은 뭐 같아? 저 미온을 김미온 씨라고 하자. 누가 일찍 죽겠냐는 얘기야. 들어와. 시간이 빨리 흐르는 놈이 먼저 죽겠지. 그렇지. 그럼 시간 지연은 A, B 누가 더 지연이 많이 된다? B가 고로 A가 먼저 붕괴된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 관찰자가 측정할 때 A가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봐. 정지 상태 미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붕괴하는 이 T제로의 시간을 갖는 애는 누굴까? 얘일 거라는 거지. 얘는 미리 도착하기 전에 붕괴됐으니까. 그래서 A가 생성 순간부터 붕괴된 T제로보다 어떻다? 크다지 얘는. 빨리 흐르니까. 이 시간이 크다는 표현을 잘 들어. 크다는 건 빠르게 흐른다, 작게 흐른다. 시간이 크다는 건 빠르게 흐른다, 천천히 흐른다. 천천히 흐르. 아, 미치겠죠. 환장하겠죠. 죽겠죠. 구글력이 안 돼갖고. 빠르게 천천히. 시간이 크면 오래. 아, 그렇죠. 예. 잘 들어봐. 야, 똑같이 출발하는데, 응? 얘는, 니들 생명력이 10초야. 네. 니들 생명력이 10초인데, 동시에 출발했는데, 상대방은 살았는데 나는 죽었어. 누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야? 나. 그렇지. 저쪽은 천천히 흐르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시간이 지연됐다는 말은 시간이 숫자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지연됐다는 건. 큰 거. 이거지. 이렇게 해서 니들이 다 작살나는겨. 시간이 작아야 돼, 이놈들아. 생각해봐. 같은 거리를 가는데,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1시간 걸렸고 얘는 1초 걸렸어. 누가 지연된 거야? 이제 잘 대답해. 1시간 만에 가네 하고 1초 걸리네 하고 누가 시간이 지연됐냐고. 1초. 지연 씨. 야, 여기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1초밖에 안 됐고 시간이 얘는 1시간이면 누가 시간이 빨리 흐른 거냐고. 1초. 너 지금 내가 속도 재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어?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고 했잖아. 너 지금 속도 쟀잖아.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1초에 도착하는데, 야, 빠르네. 빠르다는 표현을 잘 들으라고. 시간이 빨리 흐르는, 이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빠르다는 건 시간의 크기가 크다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데 얘는 10초 걸렸고 얘는 9초 걸렸어. 누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야? 10초가 많이 걸린 거지? 네. 걔를 빠르다고 하는 거야. 9초는 천천히 흘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요? 그렇지. 생각해봐.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시간분의 거리 속도를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얘들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느냐는 거야. 알겠냐? 내가 쌍둥이 얘기해줬지. 우주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젊은데 기다린 놈은 나이가 들었어. 쌍둥이인데. 그럼 누가 시간이 빠르게 흐른 거야? 늙은 애라는 건 알아? 네. 네. 그러면 봐라. 얘들은 같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처음에 헤어질 때의 사건과 만날 때의 사건이 동일한데 얘는 빨리 흘렀다. 그럼 뭐야? 시간이 얘는 100년 살았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1년밖에 안 산 거야. 이가 시간이 지연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 써나 모르겠으면 빠르다 지연됐다 그러면은 부등호를 빠르다 쪽으로 해놔. 뭘로? 시간이 크다고. 숫자가 크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봐라. 만약에 관찰자가 미온을 본다면 누가 시간에 지연이 생긴다고? 관찰자가 미온을 본다면 미온이지. 얘가 시간이 천천히 흐르지. 얘가 수명이 100분의 1초 이렇게 얘기해봐. 100분의 1초.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온이 여기까지 도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얘가 도달하려고 생각하는 그 시간대가 관찰자가 미온을 바라보잖아. 그럼 미온 자체가 이 고유거리, 얘하고 같이 있는 거리 있잖아. 그치? 얘가 달리면서 얘를 바라보면 얘가 속한 운동계지. 미온이 바라보면 걔는 다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아울러 시간도 지연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항상. 그러니까 관찰자가 미온을 바라보면 미온의 시간은 크다 작다. 내가 얘기했잖아. 크다.
지연되니 빠르게 흐르니. 얘가 얘를 보면 뮤온이 시간이 지연되니 빠르게 흐르니. 빠르게. 늙어 확 지연. 지연된다고 했잖아.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네. 지연이 빠르다요? 지연된다 빠르다 둘 중에 하나인데 왜 지연이 빠르다야? 지연. 지연이 시간 크다요? 반대야. 지연의 반대가 뭐지? 지연. 빠르다. 크다 작다에서 누가 지연이야? 작다. 작다가 지연이라고. 크다. 크다. 적어놔 써놔. 그래 국어가 안 되면 적어놔. 부끄럽다야. 사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봐봐. 지금 T0라고 하는 거 있지. 정지 상태의 뮤온이 생성된 순간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간 T0는 똑같다는 거야. 뮤온 A든 B든 똑같은 수명인데 얘가 속도가 빨라서 알았냐? 얘가 바라봤을 때는 B가 시간 지연이 더 일어나는 거야. 그럼 숫자의 크기는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았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와서 붕괴되는데 얘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니까 상대적으로 누구보단 B보단 빠르게 흐르니까 도착하기 전에 붕괴됐다고. 알았어요? 자, 8번. 이게 이 법칙이지. 자, 여기서 잘 봐. 이상기체가 A 상태에서 그럼 너희들은 이거부터 써놓고 풀어. 일단 이거 지우고. 그지? 입자수하고 상수는 지워지니까. 그럼 니네 봐봐.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뭐가 일정하다? B. 그럼 이것도 지우고. 그럼 A보다 B가 압력과 온도는 비례하니까 온도가 몇 배 크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봐봐. 뭐가 일정하니? 압력.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BC 과정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알겠지?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해 빼. B가 부피가 커, C가 부피가 커. C. 온도 몇 배 크다? 2배. 이런 식으로. 이게 갔냐? 그럼 C에서 D로 가는 과정도 이거잖아. 맞지? 지우고. 뭐가 일정해? 부피가 일정하잖아. 압력이 2대1로 줄었으면 온도도 2대1로 준다. 이런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냐? 그렇게 되면 아마 B하고 D는 온도가 동일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알았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 이렇게 피부는 노랗다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니들한테. 알았니? 그럼 야 AD도 이 관계잖아. D에서 A로 가는 것도. 그래서 부피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온도도 어떻다? 2분의 1로 준다. 그래서 A가 온도가 제일 낮다. 그래서 온도를 보면 A가 제일 낮고, 그지? 그 다음에 B하고 D가 어떻고, 같고, 그 C가 제일 높은 거라고 얘기하면 돼. 자, B에서 온도는 800켈빈 온도다. A에서 온도가 몇 켈빈 온도로 했어? 400. 그럼 몇 배 커진 거야? 800이 맞죠? 이렇게 보는 거야. 기준을 준 거니까. 그리고 BC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가 상승한다. 당연히 상승하죠. 1도 했고요. 맞죠? 그러면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면 잘 보세요. B에서 C로 온도 상승 부분과 C에서 D로 온도 하강 부분이 똑같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방출한 열이 여기서 흡수한 열과 같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방출한 열이 방출했잖아요. 등적 과정이니까 여기서 흡수한 열과 같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통장 잔고가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얘는요. 돈도 쓰고 통장 잔고도 늘고.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늘고 줄으면 똑같잖아. 그러나 얘는 썼잖아. 돈을. 더 많은 열을 받은 거라고 얘가. 이해 갔습니까? 그게 아주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걸 질문할 거예요. 출제자들은. 알겠지? 그런 거 인식이 돼야 되고. 기체가 한 일 이거잖아요. 왜 그런가 봐봐요. 여러분들은 일을 어디에서 어디로 가면서 했어요? B에서 C로 가면서 이런 일을 했어요. 이만큼을. 이게 B에서 C로 가면서 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받은 일은 뭐죠? 요만큼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온도도 떨어졌어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얘가 여기서 열을 받았는데 이만큼 받았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그냥 얘가 이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예요. 무카예요, 무카. 그러니까 요건 사라지는 거고, 결국 받은 열 에너지에서 방출된 열 에너지를 빼면 그냥 요게 나와요. 면적이. 이게 한 일입니다. 그럼 일은 뭐 곱하기 뭐예요? 압력 곱하기 부피잖아. 근데 압력이 얼마냐? 10의 5승 뉴턴이라며. 그지? 사실은 뭐야? 압력 이렇게 썼지만 이게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얘는 이미 여기 미터 세제곱이 있잖아.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여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야? 봐봐 얘들아. 네. 요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대입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얼마 곱하기? 1이야. 그 다음에 요거 얼마니? 1이야. 이 네모칸 구하는 거야. 네모칸. 알았냐? 그래서 요 단위가 뭐냐? 10의 마이너스 2승이네. 여기 10의 5승이고 그치? 그렇게 하는 거지. 천줄 천줄. 알았냐? 네. 되었어요. 자, 여러분. 특수 상대성 이론의 에너지 등가 원리 가보세요. 쓱. 자, 페이지 128쪽. 여기구나. 이런 거. 여러분, 질량과 에너지라는 이 파트는요,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옛날 우주의 먼 과거. 알겠냐?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잖아. 이걸 주장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원자폭탄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거든.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이 법칙이 세상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던 천체적인 우주적인 부분, 거시적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 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니들이 보는 거라고니? 거기 보면 질량과 에너지란 표현은 결국 질량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뭐다? 질량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떠한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럼 질량은 감소할 거라는 거지. 알겠어? 근데 그게 뚜렷하게 표가 나지 않아서 인간들이 몰랐었던 거야. 아주 미세 질량까지 재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질량의 에너지 변환이라는 표현이 있어. 질량의 에너지 변환. 다시 말하면 질량은 에너지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거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써 있는데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 표현을 한번 봐봐. 정지했을 때 질량을 우리가 M0로 놓잖아. 그런데 얘가 움직이잖아. 움직이게 되면 이 물체는 질량이 커질 수 있다. 왜? 그냥 우리 주변의 자동차가 좀 빨라져서 질량이 증가한다는 느낄 수 없지만 빛의 속도로 점점 다가가면 오른쪽 그래프처럼 질량이 훅 늘어나. 그래서 인간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물체를 만들 수 없는 이유야, 이게. 너무나 질량이 커져버리니까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지. 알았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되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만약에 빠져나갔다. 그럼 그만큼의 질량이 빠져나갔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쉽게 말해서 저 먼 하늘에 49억 년 동안 우리를 비췄던 태양이 태초의 태양보다 지금의 태양의 질량이 작다 크다. 작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빛을 분산했을 거니까 그 빛이 질량일 거고, 그럼 얘는 어쨌든 초기 태양보다는 질량이 작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의 진화 같은 거 배우잖아. 주계열성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원시별에서 중심 온도가 1000만 켈빈 온도 이상 뭐 이러면서 배웠잖아, 니들이. 그지? 그래서 그것이 주계열성에 들어가지고 있는 동안에 별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점점 준다는 거야. 질량이 줄게 되면 원래 별의 크기가 주계열성에서 일정하잖아. 내부 에너지하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뭐를 이루어서? 균등하게 이루어서. 그런데 자꾸 질량이 줄면 뭐가 준다고?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줄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내부 에너지도 사실은 줄게 돼요. 왜? 어차피 그게 수소 핵융합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니까. 내부 팽창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비슷한 크기를 줄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발생될 수 없는 누구? 수소가 없다고 생각해봐. 수소가 없으니까 수소 핵융합이 없으면 내부 팽창 에너지도 없을 거고, 그럼 확 줄어야 되는데 그간 잃어버린 질량이 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도 작아지고 내부 팽창 에너지 자체는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얘가 뻥 커져요. 그래서 빵 커지면서 중심에 다시 무거운 헬륨이 형성되잖아. 걔들끼리 내부에서 중력 수축이 또 생겨. 그게 1억 켈빈 온도인데 그때가 적색 거성이야. 알았냐? 너희들이 배우는 거. 물론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이제 얘들이 이제 초고성이나 이런 걸로 변하잖아. 우리가 배운 거라고. 그걸 과학자들이 몰랐어. 설명도 못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란 저 이론 때문에 알게 된 거지. 무슨 얘기일까? 에너지는 결국 뭐니까? mc제곱이다. 이거야. 결론은 이거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표현이 이거야.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이론이거든. 저기 빛의 속도는 안 변한다고 얘기했잖아. 광속 불변의 법칙으로. 그치? 근데 그것이 얼만큼의 질량으로 변환되고 얼만큼의 에너지로 변환되느냐는 저 식을 넣으면 되고, 그래서 위에 상대론적인 질량과 속력의 그래프를 보잖아. 빛의 속도와 점점 가깝게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질량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걸 TV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 너네들 차원 뭐 점프 이런 거 봤지? 영화에 보면 막 뿅 뭐 그게 뭐야?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막 통과하는 거 보여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걸 못 견뎌 뭐 이런 말이 있지. 왜 그러냐? 거기서 말하는 게 그게 워몰이거든. 워몰의 이론적인 가설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얘가 달리게 되면, 얘들은 뭐가 정지계잖아. 얘들이 바라본 우주는 무슨 개야? 운동계가 돼서 우주가 뭐 한다? 길이 수축을 해서, 그러려면 빛의 속도가 거의 가까운 속도로 가야 되잖아. 그럼 당연히 우주선의 질량 증가도 버텨야 돼, 얘들이. 그럼 우리 몸이 버텨야 되니까, 그 압력을. 중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 하고 눈 막 튀어나오고 난리 나잖아. 몸 막 우그러들고. 사실은 눈이 튀어나오면 안 되고 완전히 우그러들어야 돼. 우그러들어. 압력이 세지니까. 그걸 버텨야 돼. 여러분, 우주 비행사가 얼마의 압력을 느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전투기 조종사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기가 메이데이 하고 SOS 때리다가 착륙해서 빵 튀어나가는 압력 있죠. 그게 지구 중력의 수배예요. 그래서 나갈 때 허리 요추가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래요. 요즘엔 좀 기술력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의자까지 같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허리를 보호하려고. 옛날에 사람만 땅 튕겨냈거든요.
그러다 허리 다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 그 정도로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그리고 걔들이 비행기를 막 뒤집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럴 때 수 많게는 10배 더 심하면 20배까지도 중력이 세질 수 있대요. 이건요 그 장난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특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주이니까 거기 뭐 노구리 같은 애 있잖아. 뭐 그런 애들이니까 버티는 거지. 인간은 못 버티는 거야 그게 사실. 알았어? 우주인이니까 버티는 거고. 그런 걸 거기서 그러잖아. 뭐 7번 통과한다 하잖아. 어디 가는데 죽는 거죠. 목숨 걸고 가는 거야 그게. 우리는 막 통과했다는데 힘이 빠지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목숨 7번 내놓고 하는 거예요. 얘 이론에 의하면. 알았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렇다면 정지된 물체도 뭐가 있다? 정지 에너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는 MC인데 그 M을 정지 상태의 질량으로 써놓으면 정지 질량이 갖는 에너지도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정지한 건, 여러분, 정지한 건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거든. 운동 에너지 얼마였냐? 0이었지. 그런데 에너지 등가 올리면 걔도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 에너지가 빛의 속도로 빨라졌을 때 M0는 틀림없이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커져야 된다는 이론이야 이게. 알았어?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리면 거기에 유인 우주선을 놓겠다? 대책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뭐 원숭이 놓고 해보겠죠. 거의 뭐 저기 토마토 케첩 되겠죠 거의. 그 정도로 그걸 버틸 수 있는 우주복을 만든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힘들죠. 자, 일단 두 번째 여러분 뭐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질량의 결손. 자, 결손이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맞아요. 빛의 속도로 다가가면 질량이 증가하잖아요. 얘는 어떤 반응을 통해서 질량은 반드시 변한다예요. 융합이 되든 분열이 되든 분명히 질량 결손은 따라온다는 게 이 사람 이론이야. 알았니? 근데 이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써있는 얘기로 안 만들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단이 써놓고 했는데 니네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잘 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볼게요. 통합과학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주가 폭발할 때 약 10의 마이크로초, 1마이크로초, 그러니까 1초가 안 된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초거든. 그때 당시에 기본 입자를 지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게 왜 이 지금 사고가 얘가 이렇게 바뀌거든 얘들아. 시간이 1초도 안 흘리면 이렇게 확 바뀌어. 이게 왜 우주 팽창해진 걸까? 이런 거지. 이게 왜 우주 팽창해진 거냐? 바로 질량 결손으로 설명이 돼. 잘 봐봐. 양성자 하나가 실제 질량이 얼마냐면 요거야. 수소 하나의 질량과 똑같아. 그런데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면 좀비 돌아다니냐 씨 밖에. 자, 이렇게 보면 누가 더 무겁냐?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얘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알았니?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예. 이게 저거로 설명이 되는 거야. 그 질량이 무거워지는 거지. 그지? 그런데 반대로 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어때야 돼? 빠져나와 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노란색이 잘 일어났을까? 노란색이? 왜 많이 일어났을까? 노란색이? 그렇지. 얘들아, 에너지는 연력각체의 영법칙이 뭔지 알아? 열은 항상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떨어져야만이 7대1의 저 비율을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도
니네가 아무데나 조사해봐라. 우주의 어떠한 빛을 분석해도 수소와 헬륨은 3대1이 뜨지롱 한 거야. 3대1이 적어야 7대1 양성자수. 3대1을 분석해볼까? 헬륨이 1이라는 얘기잖아. 니네 헬륨 원자량이 얼마야? 4잖아. 그러면 1이 4가 되면 3은 몇이 돼야 돼? 12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결국 수소가 12. 헬륨이 몇 개? 4인데 그 4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고. 그럼 양성자는 총 14개가 되고 중성자가 2개가 되니까 7대1이 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 말도 못한 거야. 진짜네 라고. 알았냐? 저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전체 물리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야 저게. 그럼 여기서도 너네가 보면 결국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되면 융합이 된 거잖아. 융합. 근데 반대편으로 가면 했던 얘는 분열이 된 거잖아. 이때 꼭 빛이 아니라 중성 미자의 형태로도 나오고 막 이랬어. 파인만 그 공식에 보면 너네들 다 물리에 관심 있으면 한번 봐봐. 매기 입자를 막 질량 결손으로 설명하거든. 보손 입자 같은 거 막 설명하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노란색의 방향이 있거나 이 빨간색의 에너지 방향이 있거나 둘 다 뭐가 생긴다? 질량 결손이 생긴다.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우주에는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았던 건 이런 거에 영향도 있다라는 이론이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거기에 있는 핵 분열과 핵 융합을 한번 보자. 자, 이들의 이론은 무엇이냐? 분열을 하든, 분열하면 질량이 어떤 놈으로 쪼개지는 거야? 작은 놈으로 쪼개지겠지. 융합을 하면 큰 놈으로 합쳐지겠지. 그지? 그것들은 항상 뭐가 따라온다? 질량의 결손이 따라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거기에 보면 핵반응이라는 게 있거든. 핵반응 뭐냐? 그냥 핵분열, 핵융합을 우리는 핵반응이라고 그래. 알겠어? 그래서 거기 보면 핵반응 뭐뭐 배우겠냐? 핵분열과 핵융합 배우겠지, 뻔히. 이 둘을 배울 거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핵분열,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소. 핵융합, 별. 이렇게. 일단 가장 큰 특징, 핵분열, 방사선이 분비돼. 방사선이 나오는데 핵융합 안 나와. 이 차이지. 알겠어? 폈다 와. 여러분, 핵분열 그럼 우라늄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핵분열을 최초로 했던 과학자가 누구야? 퀴리. 퀴리 부인. 그게 누구였지? 원소가 라듐이었잖아. 라듐. 이렇게. 알겠냐? 88번. 질량수가 226짜리. 알았냐? 이 아이가 가서 얘가 되는 거지. 여기 숫자를 잘 봐. 지금 아래 첨자에 있는 숫자가 얼마 줄었냐? 2가 줄었는데 이 숫자는 아래 첨자하고 위 첨자하고 합이 맞아야 돼. 알았어? 그럼 여기 몇 번 있어야 될까? 2번. 위에는 질량수. 4. 이게 누구냐? H. 이게 알파선이야. 방사선 중에. 알았니? 그러니까 결국 헬륨을 내보내는 이 라듐이 누구로? 라돈으로. 이렇게 분열을 했을 때 알파선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니들이 배운 우라늄짜리 있잖아. 거기 235짜리 이게 경수로에서 쓰는 원자력 발전에서 쓰는 우라늄이거든. 뭐 동위원소로 238짜리 찌짜리가 있어. 근데 걔들은 중수로에서 쓰는 거고 235가 제일 효율이 좋대.
너희들이 보는 건 요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얘하고 얘들이 합이 맞아야 되고, 알겠니? 요거만 맞추면 돼, 니들. 얘하고 요 숫자가 맞으면 돼. 알았지? 이런 문제가 먼저 나와. 근데 이건 질량수고, 사실 질량수와 원자량은 둘 다 같아지면 차이가 있거들랑. 알았니? 그래서 이런 단위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선생님 저거 뭐 1.673 막 쓰고 그랬잖아.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U 단위를 쓰게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니들 원자량의 기본이 어떤 원소 때문에 지어진 거야? 이건 화학원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 얘가 기준이잖아. 그지? 그러면 1U는 이렇게 보면 돼. 12분의 1. 알았어? 저 값을 기준으로 원자 단위를 잡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1.666 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 23승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값을 저렇게 놓으면 좀 간편하게 유효숫자까지 써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4승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저렇게 쓴 단위다 라고만 보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됐잖아. 핵 분열이 일어났잖아. 그러면 일단 방사선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야. 방사선. 얘는 특별히 알파선은 그래도 방사선 중에서도 이미 화학을 한 친구들은 러더퍼드가 얘를 이용해서 원자핵을 발견했다 이거 배웠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쓰일 정도로 양전하를 띤, 그러니까 헬륨의 원자핵. 여기는 원자핵이 아니잖아. 근데 원자핵이나 원자나 전자는 질량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 값은 그대로야. 알겠지? 얘가 나온다는 걸. 그때 당시에 퀴리가 이걸 발견했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거야. 핵 분열은 왜 방사선이 나올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 세 개가 있는데, 베타는 너희들이 예상하다시피 전자. 아까 여기 봤지? 이 양성자 한 개가 들어가면서 사실 베타선이 두 개야. 이게 있고 이게 있는데, 음전할 때 내가 언제 방출되냐? 무거운 데서 가벼운 데로 갈 때. 그리고 거기에 중성 미제가 따라와. 중성 미제가 하나씩 따라오거든. 여튼 이렇게 전자가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나오는 에너지,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로 올라가려고 들어가는 에너지, 이게 베타선인데 너희들은 얘를 많이 본다고. 얘는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고온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치? 마지막 감마선은 이게 왜 핵 붕괴 시에만 감마선이 나오니, 감마선은 또 전자하고 관련 없어. 너네가 우라늄 봐봐. 우라늄이 분열이 되면 누구누구랑 된대? 바륨하고 크립톤 나오지. 그지? 그것들이 나오면 불안정한 상태인 거야. 불안정한 핵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방출되는 에너지가 감마선이거든. 알았어? 그럼 이게 다 무슨 얘기냐? 분열을 통해서 나오는, 이게 불안정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것이 이제 되게 많아요. 베클도 있고, 퀴리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시버트도 있고, 욕 같죠? 근데 이 시버트란 단위를 많이 볼 거야. 생물체에 영향을 주는 거, 시버트, SV라고 하는 그 단위. 그게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능 수치야. 그리고 참고로 알파선은 비정거리라 해서 피해를 주는 거리가 한 15cm 밖에 안 돼. 근처에 안 가면 괜찮아. 얘가 아무리 방출된다 해도, 그때 당시에도 라듐이 얘로 붕괴되면서 열이 막 나왔었거든. 인간들이 손으로 만지고 그랬어요. 화상 입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위험한 돌이다가 아니라 신이 내린 돌멩이다. 이래가지고 깎아서 물에 타서 마셨어요. 그러면 장수한다. 뭐 이상한 소문이 들어왔고, 귀족들만 2만 시볼트 정상인보다, 그때 죽은 사람들 파헤쳐 방사능 검사 해보면 그 정도로 헛소문에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뭐, 마녀라고 아무나 죽이고 그랬었잖아, 그때 당시에는. 여튼, 요런 게 분열시에. 그럼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누구냐? 바로 우라늄입니다. 여러분, 우라늄 한번 보세요. 92번이에요. 우라늄이 235라는 질량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냅두지 않고 얘를 안정한 효율적 에너지를 얻고 싶으면 저 속에 얘를 넣습니다. 이거 보세요. 얘 양성제가 몇 개 있는데요? 없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질량수는 1이걸랑 이건 우리가 누구를 쓸 때, 얘들을 쓸 때 얘를 유효 숫자 세 번째 자리가 다르잖아.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1대1로. 질량수로 표현할 때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 빨간색 부분의 질량수와 파란색 부분의 양성자 수가 같다 할지라도 질량의 결손은 반드시 발생해요. 알겠죠? 그래서 알파선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에너지가 붕괴가 됩니다. 분명히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얘도요, 이쪽으로 가서 누가 되든지 간에, 알았니? 아래 첨자를 합쳐봐봐. 일단 거기에 몇 번? 92번 우라늄이 몇 번으로? 36번 누구? 크립톤으로 가면서 다시 몇 번 발음으로 가니? 56번. 자, 아래 합이 맞았어? 잘 봐. 92 더하기 뭐냐? 여기 92 더하기 뭐야? 0. 그럼 여기도 뭐 나와야 돼? 92가 나와야지. 나왔어? 그래. 그럼 여기는 괜찮단 말이다니? 그런데 위에 질량수를 한번 볼까? 얘 235지? 근데 이거 더해줘야 되잖아. 합쳐서 얼마야? 236이란 말이야. 근데 크립톤 값을 한번 봐봐. 얼마니? 92짜리지? 자, 이거 92야. 아직 택도 없지? 자, 발음이 몇인가 봐봐. 141이야. 합쳐봐. 230. 됐네. 그러면 3이 없네. 3은 얘가 나오더라는 거지. 얘가 몇 개?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들의 합, 얘와 요렇게 합, 요렇게 곱하기 요거 이게 같잖아. 그런데도 얼마가 나와 뒤에? 200 메가 이게 된다고. 메가가 접두 단위야. 1, 그 다음에 킬로, 그럼 10의 3승. 메가, 10의 6승. 그럼 10의 9승은 뭘까? 메가 다음에? 테라. 기가. 그럼 10의 12승이? 테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이게 접두 단위다. 그러니까 메가 2볼트, 특히 2볼트라는 단위는 2가 1.601 곱하기 이런데 밑에 유수자 빼버리고 이거고. 알았니? 볼트가 실제로 우리는 전압 이러잖아. 얘 단위가 이거야. 그럼 무슨 뜻일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인 거야, 저기. 알았니?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의 전화가 저거니까. 알겠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이게 누가 생겨서 나오는 거냐?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단위야. 에너지. 질량 결손 때문에 나온 에너지. 그럼 저 숫자가 크면 질량 결손이 크다. 알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빼봐. 얘들아, 이거 질량 보존 성립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얘가 더해져야 전체 질량이 보존된다가 누구 이론이라고? 아인슈타인 이론이야. 이렇게 보면 보존됐잖아. 그지? 근데 이건 가짜잖아. 위에 있는 유첨자는. 그냥 숫자만 넣은 거지, 유효 숫자 아래까지는 계산이 안 된 거다는, 과학자들이 그걸 몰랐던 거지. 그냥 질량 보존 해가지고 라바쥐에이즈라고 끝났는데 보니까 아니야. 에너지가
결국은 질량이 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까지 더해줘야 질량이 보존되는 거로 성립하는 거지. 이해갔지? 그리고 이런 반응은 사실 이렇게 나온 게 중성자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3개가 떴잖아. 얘가 가서 다시 우라늄 3개를 또 공략을 해. 그래서 또 중성자가 3개 총 몇 개 나올까? 9개가 뜨겠지? 그게 또 각자의 우라늄을 또 공략하고. 이게 연쇄 반응이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자, 너희들 생명과학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말고, 연소하고 호흡 중에 누가 효율이 있지? 생각을 해봐. 호흡이 효율이 있다. 연소는 빛과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나오잖아. 그걸 이용한다는 건 단순히 옆에서 따뜻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은 그걸 천천히 일으켜.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ATP에 저장하고 이러거든. 그럼 원자력 발전소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천천히 우리가 천천히 하죠. 우라늄이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부딪히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쓸 만큼의 속도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저속이야, 저속. 속도가 빨라 느려? 느린데 보통의 중성자보다 느리다고. 이걸 느리기 위해서 냉각수를 넣고, 알겠어? 감속도 거기 하는 그 경수로 봉도 넣고 막 이러는 거야. 중수 넣고 막 이러는 게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하려고. 알겠지? 이게 핵 분열인데 중요한 건 위첨자의 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래 첨자 합이 같고. 그래서 요거 많이 나와. 중성자인데 몇 개가 필요하다? 3개. 요런 거 많이 나온다. 밑에 연쇄 반응도 그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핵융합을 한번 봐볼까? 핵융합. 자, 핵융합은 방사선이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 근데 이 핵융합은 꼭 그렇지도 않아. 어떤 입자의 어떤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애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건 흔치 않더라는 거야. 그냥 우리 핵융합의 가장 대표인 게 별이거든, 별. 별에서는 너네들이 뭐라고 했냐? 수소가, 그치? 몇 개가? 4개. 이것짜리 4개가 반응을 해서 누가 된다고? 이게 된다고 하잖아.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 맞잖아. 그런데 거기 보면 핵융합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4짜리니까, 그죠? 4짜리니까 핵융합이 일어났다라고 칠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얘가 이렇게 할까? 양성자만 4개잖아. 말 그대로. 얘가 반응해서 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맞지? 너네 그거 알잖아. 양성자가 무거웠어, 중성자가 무거웠어. 중성자가 무거웠단 말이야. 우주 초기에는 무거운 애가 불안정한 애인 거야. 니들은 헬륨까지만 만들어지고 끝났다고 보잖아. 그 우주 역사에 보잖아. 리튬도 만들어졌고 베릴륨도 만들어졌어. 근데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중성자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야. 다시 헬륨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 헬륨이 제일 많아. 3대1로. 질량비가. 알겠지? 그러면 저 질량이 무조건 증가했는데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뿅 가는 게 아니야. 중간에 중수소도 오고 삼중수도 오고 막 융합이 되게 복잡해. 알았어? 그 반응이 굉장히 복잡한 걸 간단하게 나타낸 거야. 그냥. 알았니? 그래서 거기 밑에도 보시면 양전자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 보면. 그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다가 얘를 쓰잖아, 이렇게 양전자. 얘는 하등의 질량수를 더할 필요도 없는 거야. 쟤들은. 알았어? 너네 아까 내가 양성자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갈 때 베타 마이너스선 나왔지? 그게 일반적으로 방사선, 베타선이거든? 근데 아까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는 베타 플러스도 합격이 들어간다. 그걸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니네가 관측을 못 하는 거고. 여기서 양전자가 나오는데 요 뒤에 뭐라고 써 있나 봐봐. 26 뭐라고 돼 있어? 2V라고 써 있지.
메가이볼트 딱 써 있잖아. 그럼 너희들한테는 뭐가 나오냐면 야 26하고 200하고 누가 질량 결선이 크냐라고 물어봐. 누구겠어? 얘지. 그런 거 비교 정도. 알겠어요? 거기에 태양에서 핵 융합해가지고 너희들 보면 거기 간단하게 더 나타냈다. 수소 4개가 핵 융합을 하는데 누가 들어가나 봐봐. 양전자고 누가 들어가지? 중성 미자가 들어가지? 니네 아까 양성자가 누구랑 누구랑 합쳐지는 거라고 했어. 베타 플러스랑 중성 미자가 합쳐져서 중성자 된다고 그랬지? 그게 과연 질량이 얼마나 차지할까? 0.002야.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그게 더 커지는 거야. 1.673이 1.675로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런 과정이 다 배제된 게 저 식이야. 그 위에 식 봐봐. 양전자하고 중성미자. 그래서 중수소를 만든 다음에 밑에도 또 그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그것들이 충돌을 해서 뭘 만들었다? 2번 헬륨 4짜리를 만든 거야. 알겠어? 그렇게 되면 질량 결손이 생겨서 26메가 2볼트가 나오는데 그게 별이 태양이 발생하는 에너지야, 저게. 이걸 인간들이 그거 만드는 장비 K스타라고 있어요. 핵융합. 오른쪽 봐봐요. 핵융합로에서 핵융합 좀 달라요. 왜? 그만큼 높은 온도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알겠냐? 그 오른쪽에 보면 삼중수소랑 중수소를 충돌을 시킵니다. 그럼 누가 나옵니까? 중성자 하나가 나오죠. 자, 이것이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태양이라고 하지. 핵융합로에서는 누구랑 누구랑 만난다?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만납니다. 1번 수소 몇 자리랑 2. 1번 수소 몇 자리랑 3. 만나서 누굴 만든다? 이렇게요. 여러분, 분자, 아래첨자 합 똑같죠? 네. 아래첨자 합은 똑같습니다. 됐어요? 위첨자 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1이 더 필요하네요. 그래서 누구를 써준다? 원자 번호는 제로이면서 중성자 1자리. 알았지? 이러면 같아졌죠? 예. 그 옆에 얼마라고 돼요? 17.6 메가 2볼트. 알았어? 위, 아래. 누가 질량 결선이 작아? 아래가 작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복잡한 식을 썼기 때문에 이거 맞추기가 조금 애매하지? 시험 문제는 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맞추기는 쉽잖아. 알았지? 그래서 누구한테 대부분 요놈한테 박스를 딱 쳐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얘도 요놈한테 박스를 많이 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중성자가 몇 개 나오겠니?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 참고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이 중수소를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뭐 교과책에는 없어요. 디테리움이란 말을 쓰거든요. 얘는 이렇게 쓰고요. 테트리움. 중수소, 삼중수소.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조속 만드는데 중수 쓴다 했죠. 중수. 이게 바닷물 속에도 많고요. 인간이 직접 만드는데 보통 1리터가 100만 원이 넘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중수를 만드는 과정이 플루토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수를 만드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4개 나라인데 중수를 많이 만들었다. 핵폭탄을 많이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를 해요, 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중수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이게 중수예요. H2가 아니잖아요. 쟤는 분자량이 20이죠. 20. 그래서. 알겠어요? 네. 저거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한 102점 몇 도씨 돼요. 보통 물이 100도씨잖아. 102점 몇 도씨 됩니다. 그리고 쟤는 다 쓰면 3m 콘크리트 벽 안에다가 쟤도 가둬놓습니다. 방사능 물질로. 아시겠죠?
일단 그 두 개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페이지 131쪽으로 가봐요. 자, 핵 분열 과정의 1번 자료 1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92번 우라늄 235짜리가 기억에 의해서 붕괴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기억이 바로 저속 중성자예요. 한 개. 걔가 바륨 141짜리하고 크립톤 92짜리로 붕괴됐죠? 이 아이들이 불안정해요, 여러분. 알았니? 이 크립톤하고 바륨이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얘가 안정한 상태, 그걸 그라운드 스테이시란 말을 쓰거든요. 익사이팅 스테이시라는 핵 부분이 그라운드 스테이시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감마선이에요. 걔가 30cm 비정거리 정도 돼요. 엄청 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 30cm 근처로 안 가면 되니까. 베타가 20cm, 그래서 우리가 15cm 칼이 있고 20cm 칼이 있고 30cm 칼이 있으면 근처 안 가면 안 다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그럼 원자폭탄 뭐예요? 그 칼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우리 몸을 슉 어머 이게 끝나는 거죠.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방사선이 지나가면 여러분 몸은 모든 세포들이 분열 주기가 다 달라요. 근데 치명적인 그 세포 그 분열 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보통 간기거든요. 간기. 이미 분열기는 염색체가 다 응축되고 나누는 역할에서 거기서 잘못돼봤자 뭐 다운 증후군 이런 거 숫자적인 잘못되는 현상밖에 없는데 얘가 만약에 DNA 복제 과정에 얘가 들어가서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어요. 애가 죽을 수도 있고. 왜? 그게 만약에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줘봐요. 그리고 우리 몸 한 군데서 그렇게 감기에서 뭔가 잘못된 분열이 나면 암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일찍 죽는데요. 면역력이 결핍된다는가. 왜? 분열이 꼭 정상세포 만드는 것만 있겠어요? 골수 같은 데 있죠. 우리가 보통 본스멜로우라고 하거든요. 이제 비림프구가 만들어지면 거기가 잘못되면 또 우리 몸 관절을 막 공격하고 그래요. 우리 몸을. 이상 우매한 항체가 만들어져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현상. 그게 방사선의 위험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동그라미 기억이 또 제로 번호 넵튠. 질량수 1짜리 중성자가 되는 거죠. 자, 1번 여러분 92번 235짜리 우라늄은 핵 분열을 한 후 이랬거든요. 여러분 충돌하기 전 얘는 저속이 맞아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속도를 떨어뜨린 거고요. 이건 고속이에요. 이건 고속입니다. 그래서 얘를 또 어디 감속기에 또 통과시켜야 돼요. 얘를.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원자로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 전 중성자는 뭐고? 저속이고 충돌 후 중성자 세계는 뭐다? 고속이다라는 걸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중성자는 또 다른 우라늄 원자핵과 연쇄 반응을 하면서 맞아요. 계속적인 핵 분열. 그래서 이런 걸 연쇄 반응이라고요. 뭐 연쇄 살인 많이 들어갔잖아. 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핵 분열을 한 후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 맞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E는 MC 스퀘어라는 말을 쓰는 거죠. 2번 기억에 들어갈 입자를 쓰세요. 중성자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세요. 0, N1 이런 식으로. 자, 3번 핵 분열 반응에서 질량 결손 발생합니다. 2번 핵 반응에서 발생한 질량 결손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로. 질량만큼 에너지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자로는 이거지만 날 것인 센 것인 원자폭탄은 어때요? 그냥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럼 고속을 때려. 그럼 200메가 2볼트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붕괴되고 붕괴되는 힘까지 더해지면 그 폭발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초기 때 원자폭탄 실험할 때 유튜브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봐봐요. 그런 과학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라고. 보면 인간들이 별 실험을 다 했어요. 특히 중국은요. 후발주자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핵폭탄을 얘들이 만든 나라거든. 걔들 실험한 거 보면 진짜 너무한 경우만 5,000명 정도를 말에 태워서 핵폭탄 터지는 곳에 쓰게 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1만 명 정도 군인이 총 들고 군복 입고 서 있게 했고요. 걔들 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걔들 다 죽었어요. 근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핵폭탄 기술을 알려줬을까요? 지들 스스로 한 거잖아요. 미국이 당한 거 그대로. 미군도 그랬어요. 걔들은 실험하다 뭐까지 했냐면 물속에다 핵폭탄을 터뜨리고 군함의 병사들을 태우고요. 군함 6척인가 7척을 구주변에 깔았어요. 군함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 부러진 군함도 있었어요. 그 폭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말 별 실험을 다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서서 막, 그리고 그때는요, 여러분, 그게 너무 없었던, 유례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관중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민들까지 모여서 그거 구경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까지 다, 그 나중에 다 보상해줬잖아요. 참여한 사람들. 다 보상해줬어요, 걔들은. 중국은 그냥 다 묻었고. 그런 거죠. 자, 2번. 핵반응에서 발생한 질량 결손. 사라지는 거 아니죠? 3번. 저속의 중성자 흡수. 맞고요. 4번. 질량의 합은 보존되지 않는다. 왜 그랬죠? 여러분, 에너지, 빛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질량 수는 가짜잖아요. 그건 보존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출제자들은 그거 합치는 거 물어봐요. 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자, 오른쪽 핵융합. 여러분, 핵융합으로는 왜 방사선이 안 나올까요? 헬륨 자체가 안정한 18족 기체라 그래요. 원래 불안정한 전자나 불안정한 핵이나, 그리고 아까 라돈에서 봤듯이 특별한 결손의 값이 굉장히 클 때 생기는 게 방사선인데, 오히려 융합은 안정한 헬륨으로의 복귀이기 때문에 걔는 방사선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1번 17.6 메가 2볼트의 근원은 누구냐고요? 질량 결손이요. 핵융합을 해도 질량 결손은 생긴다. 2번 1번 맞았죠? 2번 기억에 해당하는 입자는 양성자다. 부끄럽죠? 중성자입니다. 그 다음 핵반응 전 질량의 합과 같지 않다고요. 17.6 메가 2볼트를 질량으로 환산하면 보장돼요. 그럼 보존이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 안 한다. 알았지? 질량수 보존은 성립해요. 3번 핵융합 반응은 무거운 원자핵들이 반응, 가벼운, 부끄럽습니다. 이건 핵 분열이죠. 다음, 태양에서는요,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 여러 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다. 맞는 표현. 3번 태양에너지 근원은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이다. 맞는 표현. 됐어요? 네. 여러분 거기 132쪽에 05번 보세요. 05번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애들이 질문을 하도 해서 보세요. 정지에 있는 물체의 에너지가 0일까요? 아니에요. 이 에너지 증가 원리에 의하면 정지한 물체도 에너지 있습니다. E는 M0C의 제곱이에요. 계속. 에너지 있습니다. 0 아니에요. 그래서 개 출발선을 가만히 보세요. 0에서 출발 아니에요. 보세요. 맞죠? 니은 물체의 속력이 0.6C일 때라고 따라가 보세요. 그럼 M0보다 질량이 어땠어요? 커졌죠. 그럼 M0C 제곱은 정지 상태 에너지고요. M0C 제곱보다 크다가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음,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에 가까워진다면 질량은 거의 무한으로 수렴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그거 하나 맞추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8번, 10번 정도 여러분 요런 거 많이 나와요. 8번, 10번. 그리고 넘겨보시고 14번 쪽에 나는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나는. 뭐 거기에 2번 헬륨인데 이거는 여러분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했잖아. 중간 반응이 좀 사라진 반응은 안 나오고 12번 잘 나온다. 12번. 이런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12번이 그림으로 출제되면 13번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오른쪽 실력업도 2번 아니면 합쳐진 게 17번. 합쳐진 게 17번. 17번이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알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17번의 가나에 X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보이죠? X. 생성물에. 그게 중성자예요. 알겠죠?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풀을 들어가는데요. 문제를 되게 많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빼먹지 말고 푸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기초평가는 다 수특이나 개념 완성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특 개념 완성 문제 자기네 학교 부교재면 꼭 기초평가 보는 거 갖고 계세요. 알았죠? 해설지가 다 줄 테니까. 선생님 선별한 문제니까. 알았니? 네. 고생하셨습니다.